5월 18일 목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18입니다. 야권이나 제야 진보적 지지자들에게는 오늘이 매우 상징적인 날이 되겠죠. 오늘 이제 5.18 기념식이 있을 건데 그 기념식에서 어제 보훈처 장관으로 임명된 비유진 여성이고 최초의 여성 헬리콥터 조종사이고 유방암 때문에 이렇게 군에서 쫓겨나서 소송을 통해서 복직하기도 했고 과거 진보 신당으로 이렇게 출마하기도 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애국가도 열심히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5.18 주제가죠. 열심히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보수 진영 어디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우리가 졌으니 받아들여야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도 틀렸다면 지금도 틀린 것이고, 자, 그때 맞는 것을 틀렸다 했으면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보수가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폐기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제정하자고 그렇게 나섰던 길거리 보수들은 지금 흔적도 없고, 자유한국당의 국정교과서 때문에 비례대표를 받았던 여성은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 여성만큼은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 투쟁을 하고 국회의원직을 던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요, 국정교과서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로 대기업의 하수인으로 비례대표를 받은 겁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을 한번 하기 바래요. 그리고 그를 찬양한다고 일변이 이런데 댓글을 수없이 올리던 사람들은 뭡니까? 자, 임을 위한 행진곡, 국정교과서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 보수는 죽어도 쌉니다. 어제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만요. 뭐라고요? 황양수 말이 전부 옳은 말인데 어째 그렇게 힘을 빼는 이야기 마냐. 힘요? 앞으로 더 뺄 겁니다. 진짜 처절하게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가지고 바닥에서 다 까발려져야 돼요. 솔직히 보수 팔아서 비리 저지른 사람들도 다 갈 사람 가야 됩니다. 다 정리되고 다 망가지고 그래도 건강한 보수의 싹을 틔워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때 새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뭐 홍준표가 어쩌고 저쩌고 친박이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말이 있듯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한번 보십시오. 홍준표 친박은 바퀴벌레다. 홍문종 낮술 드셨냐. 자, 홍준표 박 전 대통령 감옥 가자 친박들 슬금슬금 기어나와 설쳐. 어제 제가 소개했던 말입니다. 친박들 자기가 상황이라도 되냐. 정우택은 대선에 지면 대부분 은퇴하고 조용히 사라지는데 왜 홍준표는 말이 많냐. 정진석 보수 존립 방해한 자들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뭐 연찬회 하고 꿋꿋이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도 정당이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다 보도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서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고위직에 앉히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문회 대상이요. 성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그런 예입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도 정당이면 이럴 때 개혁보수의 가치는 적어도 1년에 6억 6천만 원을 어떻게 벌었는지 공직자가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앞장서서 싸워야지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거 좋습니다. 네, 그런 거 가지고 뭘 안 합니다. 유승민 의원.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하되 싸워야 될 부분에는 싸워야지. 개혁 보수가 그냥 보수 안에서 싸움만 잘하면 개혁 보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은 당이기를 포기했습니까? 요즘 대변인 성명도 안 나와요. 자, 어떤 정당이 언론에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노출시킬 수도 없을 정도라면 그 정당은 존립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박수를 받고 잘 나간다. 뭐 대체로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죠. 그것이 또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도 일주일 동안은 소탈 행보를 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현 대통령이 소탈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엄청난 박수를 받고 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썬루프 밖으로 나와서 인사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식판 인사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길에 지나가다가 이 시민들과 악수도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식 마치고 국회에서 이 청와대 들어가기 직전에 광화문에서 복주머니 행사에 비정규직이나 워킹맘도 참가시켜서 이야기도 들었고 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전부 대통령 되면 어떻게 국민들 앞에 초심은 소탈하게 보이고 서민들을 위할 건가를 보여주는 쇼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며칠 있으면 그게 다 도루묵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전임자들은 일주일 안에 욕을 먹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취임식하고 일주일 안에 이제 이 다 장관이나 뭐 이런 거를 갖다 다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욕을 집중적으로 먹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어서 취임식 일주일 동안에 지금 청와대에 데리고서는 비서관이나 그리고 총리 내정자만 임명을 했지 무슨 중요한 자리에 지금 발표를 잘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보훈처에 비우진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 누구나 다 박수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부분에 상징적으로 한 서너 개 임명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아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장관을 발표하고 이래서 욕을 먹던 전직 정권과는 좀 다른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들이 했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정권보다는 좀 많습니다. 특히 척건들이 물러나고요. 더 나아가서 상징적인 부분에 인물들을 임명하는 어떤 부분에서 임종석이나 조국, 서훈 같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지금 언론이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남들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할 만한 인물이다 하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조금 박수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마디로 소통 행보나 지금까지의 인사로 또 지금까지의 일일 이슈 제기처럼 즉 이 미세먼지, 사실은 미세먼지가 아니고 이 에너지 수급 대책이었죠. 이 화력발전소와 원전을 LNG 발전소로 바꿔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발표라든지 일자리 유연의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기관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적폐청산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의 무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신없이 이슈를 던짐으로써 언론이 그 이슈를 따라가기가 지금 벅찬 상태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소지들을 줄여가고 있는 부분 상당히 인수위가 없었지만은 오랫동안 이전 정권의 초반 실패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한마디로 어떤 이슈들을 초반에 던져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어가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연구를 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야권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과 검증을 하겠다고 달라들어야 됩니다. 조국이나 임종석 그리고 서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적인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청문회는 없지만 야당으로서는 그 사람이 적절한 인사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국정원장 후보는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야당들의 강력한 입장 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개인적 의혹도 의혹이지만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현 시점에 국정원장에 적합한가라는 업무 적합성도 이념이나 가치에 관한 문제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된 우원식은 사드를 갖다가 국회에서 표결을 붙이고 돌려보낼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 얼버무렸는데요. 물론 그것이 협상력을 염두에 둔 작전이다 어쩐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했다 하면 오늘쯤은 야당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한마디로 문제 제기를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홍석현이 주미 특사로 갔다 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홍석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JTBC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붕괴시키는 언론에 총지휘를 했습니다. 자, 언론사로서 그러한 부분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언론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뭐 보수 정권이라고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뭐 태블릿 PC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 문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태블릿 PC 등의 문제를 삼았지만 지금은 그 태블릿 PC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한 관점은 옳았지만은 앞장서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권을 무너뜨린 그 언론사의 사주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특사로 파견되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옳은 것인가 봤을 때 그건 뭡니까? 정권 무너뜨려서 조기 대선하게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농공행상으로 미국 특사 하나 받았나? 자, 지난 4월 12일 날 홍석현 집에 문재인 현 대통령이 후보일 때 방문을 했고 무슨 이 조각에 들어와라라는 건의가 있었고 제안이 있었고 본인이 내가 장관할 공범이냐 이러면서 미국 특사면 모를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미국 특사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비판해야 될 소지임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국정교과서 폐지 문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앞으로 있을 집구석 싸움에서 다 망해가는 집구석에 소뚜껑 운전수 하겠다고 저들끼리 지금 바퀴벌레 낯술 운운하면서 육모방망이 운운하면서 참말로 민망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요, 뭐 미국 바퀴벌레든 뭐 한국 토종 바퀴벌레든 전부 바퀴벌레 비슷한 인간이라고 보고요. 바른정당은 투쟁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개혁보수는 투쟁성을 가진 채 개혁을 해야지, 안 그래도 개혁보수라는 게 새도 별로 없고 자칫 잘못하면 좌우 사이에 어정쩡하게 걸친 한마디로 양다리 걸친 그런 세력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개혁보수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취임식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축하할 거는 축하하고 비판할 거는 비판하는데 앞장서야지
이젠 존재감도 없고 정치적 투쟁을 상실해가는 그런 개혁보수라면 그것은 사꾸라죠. 과거 민주당이 2012년 대선에 졌을 때 한번 보십시오. 선거 끝나자마자 거의 선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건 절대 옳은 태도는 아니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은 그 근성 하나만큼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선거 져서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새 정권에 찍힐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의 무슨 댓글 조작과 관련된 의혹을 줄기차게 박근혜 정권 1년 차에 제기해서 길거리에 무슨 촛불 집회부터 시작해서 종교계까지 다 끌어내어서 심지어 그 국정원 댓글을 가지고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는 소리가 2013년 1년 차에 거리를 뒤덮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비록 잘못된 행동들이었지만은 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투쟁의식, 이 자체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보고요, 투표 용지가 2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왜 문제 제기를 좀 안 하냐, 이야기 좀 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요, 홍준표 후보가 낙선하고 유승민 후보가 낙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요, 설 들고 와서 저한테 떠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지에 맞지 않았고 심지어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보고 그 이야기를 하라고 시키기를 바랍니다. 저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탄핵 과정에서 욕밖에 더 먹었습니까? 저는 이런 소모적인 일에 말려들기보다는 지금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할 작정입니다. 그래서요, 보수의 스트레스 풀라고 제 방송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저보고 자꾸 무슨 다들 볼 수 있는데 올려놓고 방송 보지 말라고 한다,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요. 제가 그러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사람마다 자기 방송을 할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썩은 보수 정당들과 또 그들의 세뇌된 국민들이 한마디로 제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고, 이들이 제정신을 차리기가 사실은 말은 하지만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새로운 보수의 씨앗을 한번 뿌려가겠다라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선거에 졌어도 또 내일 모레 한마디로 당권을 이렇게 가지고 싸울 전당대회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권이 초창기에 정신없이 지금 미끼들을 던지면서 국민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일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파퓰리즘도 있을 수 있고 대중 현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잘 하는 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전부가 다 너네들은 잘못이었다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대선에 졌을 때 하던 행동들을 비판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기는 거죠. 그렇지만은 잘못한 부분도 역시 보입니다, 눈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누가 싸워야 될 겁니까? 인사나 정책이나. 그런데 대선 졌다고 넋을 놓고 앉아가지고 집구석 싸움만 하고 자빠졌다면 이런 정당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려면 문을 닫아야 되지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을 격려하고 힘을 모으자 이따위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 너네들 이럴 바에야 문 닫고 해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정교과서를 지키겠다고 한마디로 배지를 달한 사람한테는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 투쟁을 하라고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던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지난 탄핵 국면에서 그렇게 박수를 받았던 사람, 그래서 모금에서 대선 후보 나갔던 사람들한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오늘 5.18 기념식장 앞에 가서 1인 피켓 시위라도 하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의 보수의 가치라는 거는요, 전부 청와대에서 그냥 기분에 따라서 오다 내리면 당에서는 당대로, 길거리 보수는 보수대로 떼거지로 몰려가서 전부 청와대 지시를 수행하기 위한 하청업자로 용돈 받고 그 일 했단 말입니까? 지금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심지어 요즘 보면요, 뭐 정두원 의원, 전효, 이혜훈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너무 잘한다 이러는데요. 당신들이 칭찬 안 해도 그냥 문비어 청가를 부르는 언론들이 내리 깔렸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과연 굳이 나서서 그런 말을 하는 필요가 있느냐? 다들 언론인 역할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론인은요, 잘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종편이나 이런 데 가끔 보면요, 그렇게 박근혜 정부의 그전에 이명박 정권 때는 그 앞잡이로 뭐 좋은 자리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때는 또 박근혜 정부의 보수의 가치를 계급품을 물고 설파하던 뭐 일부 패널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또 찬양하는데 앞장서는데, 정말 말 안 하겠습니다. 입이 더러웠어요. 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야당 역할 안 하려면 해체하십시오. 그리고 전부 이들한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길 바랍니다. 들의 강력한 입장 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개인적 의혹도 의혹이지만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현 시점에 국정원장에 적합한가라는 업무 적합성도 이념이나 가치에 관한 문제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된 우원식은 사드를 갖다가 국회에서 표결을 붙이고 돌려보낼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 얼버무렸는데요. 물론 그것이 협상력을 염두에 둔 작전이다 어쩐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했다 하면 오늘쯤은 야당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한마디로 문제 제기를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홍석현이 주미 특사로 갔다 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홍석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JTBC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붕괴시키는 언론에 총지휘를 했습니다. 자, 언론사로서 그러한 부분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언론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뭐 보수 정권이라고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뭐 태블릿 PC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 문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태블릿 PC 등의 문제를 삼았지만 지금은 그 태블릿 PC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한 관점은 옳았지만은 앞장서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권을 무너뜨린 그 언론사의 사주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특사로 파견되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옳은 것인가 봤을 때 그건 뭡니까?
정권 무너뜨려서 조기 대선하게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농공행상으로 미국 특사 하나 받았나? 자, 지난 4월 12일 날 홍석현 집에 문재인 현 대통령이 후보일 때 방문을 했고 무슨 이 조각에 들어와라라는 건의가 있었고 제안이 있었고 본인이 내가 장관할 공범이냐 이러면서 미국 특사면 모를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미국 특사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비판해야 될 소지임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국정교과서 폐지 문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앞으로 있을 집구석 싸움에서 다 망해가는 집구석에 소뚜껑 운전수 하겠다고 저들끼리 지금 바퀴벌레 낯술 운운하면서 육모방망이 운운하면서 참말로 민망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요, 뭐 미국 바퀴벌레든 뭐 한국 토종 바퀴벌레든 전부 바퀴벌레 비슷한 인간이라고 보고요. 바른정당은 투쟁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개혁보수는 투쟁성을 가진 채 개혁을 해야지, 안 그래도 개혁보수라는 게 새도 별로 없고 자칫 잘못하면 좌우 사이에 어정쩡하게 걸친 (5월 18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18입니다. 야권이나 이 제야 진보적 지지자들에게는 오늘이 매우 상징적인 날이 되겠죠. 오늘 이제 5.18 기념식이 있을 건데 그 기념식에서 어제 보훈처 장관으로 임명된 비유진, 여성이고 이 최초의 여성 헬리콥터 조종사이고 유방암 때문에 이렇게 군에서 쫓겨나서 소송을 통해서 복직하기도 했고 과거 진보 신당으로 이렇게 출마하기도 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애국가도 열심히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5.18 주제 가지고 열심히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보수 진영 어디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우리가 졌으니 받아들여야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도 틀렸다면 지금도 틀린 것이고, 자, 그때 맞는 것을 틀렸다 했으면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보수가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제정하자고 그렇게 나섰던 길거리 보수들은 지금 흔적도 없고, 자유한국당의 국정교과서 때문에 비례대표를 받았던 여성은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 여성만큼은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 투쟁을 하고 국회의원직을 던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요, 국정교과서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로 대기업의 하수인으로 비례대표를 받은 겁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을 한번 하기 바래요. 그리고 그를 찬양한다고 일베니 이런데 댓글을 수없이 올리던 사람들은 뭡니까? 자, 임을 위한 행진곡, 국정교과서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 보수는 죽어도 쌉니다. 어제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만요. 뭐라고요? 황장수 말이 전부 옳은 말인데 어째 그렇게 힘을 빼는 이야기만 하냐. 힘요? 앞으로 더 뺄 겁니다. 진짜 처절하게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가지고 바닥에서 다 까발려져야 돼요. 솔직히 보수 팔아서 비리 저지른 사람들도 다 갈 사람 가야 됩니다.
다 정리되고 다 망가지고 그래도 건강한 보수의 싹을 틔워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때 새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뭐 홍준표가 어쩌고 저쩌고 친박이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식에 죽거나 청명에 죽거나 말이 있듯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한번 보십시오. 홍준표 친박은 바퀴벌레다. 홍문종 낮술 드셨냐. 자, 홍준표 박 전 대통령 감옥 가자 친박들 슬금슬금 기어 나와 설쳐. 어제 제가 소개했던 말입니다. 친박들 자기가 상황이라도 되냐. 정우택은 대선에 지면 대부분 은퇴하고 조용히 사라지는데 왜 홍준표는 말이 많냐. 정진석 보수 존립 방해한 자들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뭐 연찬회 하고 꿋꿋이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도 정당이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다 보도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서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고위직에 앉히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문회 대상이요. 서훈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그런 예입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도 정당이면 이럴 때 개혁보수의 가치는 적어도 1년에 6억 6천만 원을 어떻게 벌었는지 공직자가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앞장서서 싸워야지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거 좋습니다. 네, 그런 거 가지고 뭘 안 합니다. 유승민 의원.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하되 싸워야 될 부분에는 싸워야지. 개혁보수가 그냥 보수 안에서 싸움만 잘하면 개혁보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은 당이기를 포기했습니까? 요즘 대변인 성명도 안 나와요. 자, 어떤 정당이 언론에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노출시킬 수도 없을 정도라면 그 정당은 존립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박수를 받고 잘 나간다. 뭐 대체로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죠. 그것이 또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도 일주일 동안은 소탈 행보를 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현 대통령이 소탈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엄청난 박수를 받고 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썬루프 밖으로 나와서 인사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식판 인사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길에 지나가다가 이 시민들과 악수도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식 마치고 국회에서 이 청와대 들어가기 직전에 광화문에서 복주머니 행사에 비정규직이나 워킹맘도 참가시켜서 이야기도 들었고 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전부 대통령 되면 어떻게 국민들 앞에 초심은 소탈하게 보이고 서민들을 위할 건가를 보여주는 쇼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며칠 있으면 그게 다 도루묵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전임자들은 일주일 안에 욕을 먹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취임식하고 일주일 안에 이제 이 다 장관이나 뭐 이런 거를 갖다 다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욕을 집중적으로 먹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어서 취임식 일주일 동안에 지금 청와대에 데리고 쓰는 비서관이나 그리고 총리 내정자만 임명을 했지 무슨 중요한 자리에 지금 발표를 잘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보훈처에 비우진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 누구나 다 박수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부분에 상징적으로 한 서너 개 임명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아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장관을 발표하고 이래서 욕을 먹던 전직 정권과는 좀 다른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들이 했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정권보다는 좀 많습니다. 특히 측근들이 물러나고요. 더 나아가서 상징적인 부분에 인물들을 임명하는 어떤 부분에서 임종석이나 조국, 서훈 같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지금 언론이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남들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할 만한 인물이다 하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조금 박수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마디로 소통 행보나 지금까지의 인사로 또 지금까지의 일일 이슈 제기처럼, 즉 이 미세먼지, 사실은 미세먼지가 아니고 이 에너지 수급 대책이었죠. 이 화력발전소와 원전 LNG 발전소로 바꾸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발표라든지 일자리 유연의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기관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적폐청산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의 무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신없이 이슈를 던짐으로써 언론이 그 이슈를 따라가기가 지금 벅찬 상태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소지들을 줄여가고 있는 부분, 상당히 인수위가 없었지만은 오랫동안 이전 정권의 초반 실패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한마디로 어떤 이슈들을 초반에 던져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렇게 끌어가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연구를 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야권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과 검증을 하겠다고 달라들어야 됩니다. 조국이나 임종석 그리고 서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적인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청문회는 없지만 야당으로서는 그 사람이 적절한 인사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국정원장 후보는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야당, 한마디로 양다리 걸친 그런 세력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개혁 보수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취임식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축하할 거는 축하하고 비판할 거는 비판하는데 앞장서야지, 이젠 존재감도 없고 정치적 투쟁을 상실해가는 그런 개혁 보수라면 그것은 사꾸라죠. 과거 민주당이 2012년 대선에 졌을 때 한번 보십시오. 선거 끝나자마자 거의 선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건 절대 옳은 태도는 아니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은 그 근성 하나만큼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선거 져서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새 정권에 찍힐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의 무슨 댓글 조작과 관련된 의혹을 줄기차게 박근혜 정권 1년 차에 제기해서 길거리에 무슨 촛불 집회부터 시작해서 종교계까지 다 끌어내어서 심지어 그 국정원 댓글을 가지고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는 소리가 2013년 1년 차에 거리를 뒤덮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비록 잘못된 행동들이었지만은 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투쟁의식, 이 자체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보고요, 투표 용지가 2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왜 문제 제기를 좀 안 하냐, 이야기 좀 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요, 홍준표 후보가 낙선하고 유승민 후보가 낙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요, 설 들고 와서 저한테 떠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지에 맞지 않았고 심지어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보고 그 이야기를 하라고 시키기를 바랍니다. 저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탄핵 과정에서 욕밖에 더 먹었습니까? 저는 이런 소모적인 일에 말려들기보다는 지금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할 작정입니다. 그래서요, 보수의 스트레스 풀라고 제 방송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저보고 자꾸 무슨 다들 볼 수 있는데 올려놓고 방송 보지 마라고 한다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요. 자,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요, 사람마다 자기 방송을 할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썩은 보수 정당들과 또 그들의 세뇌된 국민들이 한마디로 제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고, 이들이 제정신을 차리기가 사실은 말은 하지만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새로운 보수의 씨앗을 한번 뿌려가겠다라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선거에 졌어도 또 내일 모레 한마디로 당권을 이렇게 가지고 싸울